자, 이제 208페이지입니다. 이제 건물의 대지도로 말고 이제 구조와 설비편입니다. 한 문제가 뜨죠. 그런데 조금 양이 많습니다. 암기를 거의 해야 되는 사항이죠.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구조안전편에서 이제 건물의 구조도 튼튼해야 됩니다. 건축물의 내진 등급 설정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건물의 지진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물별로 해가지고 내진 등급을 설정한다 해서 내진 등급 쓰라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진 딱 뜨면 내진 등급 이렇게 체크하십시오. 또 오른편 보시면 방화문도 저번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우리 방화문의 구분이죠.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있고 60분 방화문이 있고 30분 방화문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본 우리 설비 때도 배우시니까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2번 보십니다. 구조 안전 확인과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 있다. 이 파트부터가 더 중요하죠. 요거하고 요 파트 보시면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설계자가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이 필요한 건물이 있습니다. 자, 또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물들은요. 허가할 때 내진 능력을 평가해서 확인합니다. 자, 또 요 구조 안전 대상이자 내진 능력 확인 대상은요. 건축주가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받는 즉시 내진 등급을 공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받는 즉시 내진 능력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전체가 세 가지입니다. 구조 안전 확인 대상, 또 내진 성능 확보 확인 대상, 또 내진 능력 공개 대상, 건축주가 합니다. 마지막에는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같은 식의 건물인데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구조 안전 확인 대상, 내진 능력 확인 대상, 내진 능력 공개 대상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층수가 2층 이상 모든 건물들 여기 포함됩니다. 그런데 주요 구조부인 기둥과 보가 목구조일 때는요 3층부터다 합니다. 연면적 200 이상 건물들 다 포함되는데 역시 목구조이면 500부터다. 이것이 참 잘 떴었죠. 자, 높이는 13m 이상, 처마 높이는 9m 이상, 기둥 사이 거리는요 10m 이상입니다. 자, 또 8번 보시면 3m 이상 돌출되어진 건물, 즉 특수구조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규모 불문하고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6번, 7번 한번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은요 설계할 때 구조 안전 확인이 필요하고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이제 확인도 하고 내진 능력도 공개하는 대상이 된다. 건축주가 내진 능력 사용 승인 받는 즉시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 건물들 불편해도 암기가 필요하신 건물입니다. 자, 또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위에 요 건물 일대 보시면 설계자는 구조 안전 확인을 해야 되고 지방장들은요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건축주가 사용 승인 받는 즉시 내진 능력을 공개한다. 같은 건물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4번 상은요. 이러한 내진 성능 확보 여부 대상 중에서도 어떠한 건물 건축할 때는요. 건축 구조 기술사와 협력이 필요한, 설계할 때부터 협력이 필요한 그 대상이 있더랍니다. 이 건물 중에서 설계할 때 진짜 구조 전문가인 건축 구조 기술사하고 협력이 필요하다. 대상 건물도 외워주십시오. 이 중에서 6층 이상 되는 건물들 다 여기 포함이 되어진다. 또 3층 이상의 필로티식 건물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집니다. 특수구조,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물 다 포함되네요. 이것들은요 설계할 때 전문가인 구조 기술사, 건축 구조 기술사를 불러와서 같이 협력 확인받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또 가보십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방화지구 안에서는요 보다 건축 제한이 좀 더 강화된다 보면 됩니다. 번지기 쉬운 어떤 그런 식의 장소 말하겠죠.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연면적 1,000제곱미터 300평 이상 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는요 방화벽으로 칸막이를 치는, 칸막이도 방화벽인데 방화벽으로 해가지고 구역을 쪼개줘야 된다.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되게끔 방을 쪼개주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예외가 참 많습니다. 큰 창고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큰 대형 공장들은요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만 이랍니다. 해서 보시고, 또 연면적 1,000 이상의 목적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요 방화 구조로 하거나 불연지를 하라. 이 부분 하고요. 이제 3번 상이 참 중요합니다.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과 외벽은요
방화지구니까 방화구조 아닙니다. 내화구조로 해야 된다. 이 부분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또 방화지구 안에서 주 건물 말고 공작물 등 간판 등을 지을 때입니다. 이때는요. 주요 부가 불연재료, 불타지 않는 재료로 해서 번제와도 번짐이 없게 하라 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되었으니까 여기 특히 3번, 4번은 반드시 암기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요,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또 설계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다 볼 필요 없습니다. 1번 보시면요, 주택 중에서 4가지가 딱 뜹니다. 공동주택들, 즉 아파트 연립다세대에 다 포함이 되어지고, 단독에서는요, 다가구주택이 고려하다. 근데 다중주택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다가구까지만 포함이 되어진다.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이거하고 오른편을 살짝 보시면 경계벽, 거기 가구나 세대 간의 경계벽에 보시면 저기 소음 차단 기준이죠. 그 위에 바닥재까지 바짝 붙여가지고 소음 안 들리게 하라 라고 하는 건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기억에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포함되어지죠.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하나 빠집니다. 다중주택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특징이 있어요. 다중, 이것도 여기 포함이 안 되죠. 다중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또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보시고요. 그 위에 뭐 침실, 교실, 병실, 객실, 다중생활시설, 고시원까지도 다 포함되는데 다중주택은 빠진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 두십시오. 자, 또 그 위에 올라가시면 오른편 날개편인데 우리가 지능형 건물은 이미 했습니다. 조용히 15%를 준다. 조경은 100분의 85, 용인은 100분의 115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침수 방지 시설 보세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중에서도 침수 위험 지구, 비만 오면 물 넘치는 곳이겠죠. 민간 사업자라든지 기타는 필요 없고 행정청이죠. 행정청이나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이나 공공기관이 건축할 때만 또 강력한 업무가 붙습니다. 민간 건물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1층 전체를 필로티로 할 것이고 그 속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딱 되어 있죠. 이거 국가나 지방이나 공공기관 건물을 이런 침수 위험 지구에서 건축할 때 1층을 필로티로 딱 해놓고 나서 그 속에 침수 방지 시설 넣어라. 개인적인 사적인 건물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된다. 이것도 참고로 하십시오. 자, 보시고 또 왼쪽 본문에 오시면 이동 설비죠. 바로 승강기 설비를 말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건물들은요, 6층 이상으로서 동시에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부터 성룡 승강기 등을 설치를 합니다. 공동주택, 우리 아파트 지을 때는요, 6층 이상이기만 하면 다 설치하는데, 일반 건물들은 6층 플러스 연면적 2000,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출 때 설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딱 6층짜리인 건물인데, 각 층 거실 바닥 300제곱미터마다 직통 계단이 1개 이상 있더라. 할 때는 6층짜리인 건물 설치 여부를 빼주겠다. 그럼 5층 이하는 원래부터 설치 대상이 아니다. 할 수는 있어.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세 번째, 고층 건물이죠. 30층 이상 등일 때는 보시면 여기 있는 성룡 중에서 한 대 이상은 바로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이 있습니다. 높이가 31m 초과 할 때 설치합니다. 31m 아닙니다. 31m 넘어갈 때, 초과할 때부터 설치를 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시면 따로 설치하지 않고 요 성룡 승강기를요, 비상용 구조로 하면 같이 겸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210페이지가 이제 피난 설비들 참 많지만 대표적인 사항만 쭉 올려놨습니다. 이 중에 또 한 개가 뜰 수 있겠죠. 자, 오른편 날개 보세요. 아까 저희가 경계벽 소음 기준, 또 범죄 예방 기준, 지금 층간, 아래층, 위층, 층간의 소음 기준에도 보시면은요, 다가구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도 다중주택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우리 고시원들 다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중주택은 여기도 빠진다. 특징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건축물 피난시설 참 많습니다. 자, 첫 번째, 피난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계단, 직통, 계단이죠.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2층 이상이면요, 피난청, 아니 1층, 지상층이나 피난청, 바로 바깥쪽 출구 갖춘 2층, 3층 부분, 이 피난청인데까지 바로 쭉 통하는, 일체로 쭉 통하는 직통 계단을 설치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설치할 때 내부의 설치 조건은요, 각 층에서 직선 말고 그 건물 각 층에서도 복도가 있어, 복도 등을 따라서 보행거리 30m 이하가 되게끔 설치한다. 할 겁니다.
근데 건물이 튼튼하네요. 안전해. 내화구조 튼튼하다. 그러면 좀 더 견디어주니까 50m로 완화야 된다. 그런데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요, 애들도 있고 하니까 40m로 또 강화된다랍니다. 자, 또 공장도 30m, 50m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무인 공장이면 100m, 또 자동 생산 설비 갖춘 공장은요, 75m 이렇게 또 완화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또 이런 직통 계단을 양쪽에 좀 띄어서 2개 이상 설치가 필요한 대상이 참 많아요. 참 많지만 그 중에서 지하층 바닥이 200 이상이면 계단 2개 필요하다. 이거 체크하십시오. 나중 가시면 소방할 때 보시면요. 지하층 151대에 보시면 거기 소방 동의 대상에 보시면 150m가 떠. 지하층. 근데 여기서는 직통 계단 2개 필요할 때는 지하층 200이 뜬다.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십시오. 자, 또 피난 계단과 특별 피난 뜨죠. 직통 계단실 입구에 방화 문이 1개 붙으면 바로 이 피난 계단. 문 열니까 문이 하나 더 있어. 특별 피난 계단이라 부릅니다. 자, 5층 이상 지하 2층 이하인 5층 이상이거나 지하 2층 이하이면 피난 계단 방화문을 붙여라 또는 2개 붙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난 계단 해라. 특별 피난도 가능하다. 근데 11층 이상이면서 이거나 또는요 지하 3층 이하인 그런 식의 건물들은요 특별 피난 계단을 1개소 이상은 꼭 설치를 해야 된다. 의무상이 주어집니다. 자, 또 이 직통 계단 내부 계단 말고 바깥쪽에 5개 피난 계단 설치가 필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건물이 3층 이상부터 그 위에 쓰임새가 뭐냐? 공주집, 공연장, 주점, 집회장이 공주가 302호, 집회장 하면요. 그거 보면 돼. 예식장 1000 이상이다. 그러면 5개 피난 계단 설치가 필요하다.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또 옥상 광장 5층 이상 위에 부분이 그냥 문종판 주장 P라 부르는데 그냥 다중이 쓰고 있다. 5층 이상부터. 그러면요. 밑으로 못 갈 때 대비해서 옥상에 개방되어진 옥상 광장을 설치를 하더라. 라는 부분도 체크하십니다. 다음 헬리포터죠. 헬리콥터 착륙장입니다. 건물 11층 이상이면 다느냐? 아닙니다. 11층 이상 건물 15층, 18층, 30층, 40층인데 11층부터 그 위에 부분 11층을 포함해서 11, 12, 13 이 부분이 1만 이상이면은 평지붕을 갖춘 건물들은요. 헬리포터를 설치합니다. 근데 경사진 지붕은 설치를 못해. 이 높은 건물이 경사졌다. 그러면요. 롯데월드 가시면 경사져 있죠. 그건 헬리포터가 없어요. 이럴 때는요. 경사진 지붕 아래 대피 공간을 설치합니다. 대피 공간. 이 대피 공간 우리가 용적률 할 때 제외된다. 할 때 이것도 떠 있죠. 자, 보시고요. 그다음에 고층 건물과 초고층 건물이죠. 준초고층과 초고층 건물들 일대 보시면 내부에 바로 대피 공간 두는데 대피 공간의 명칭이 뭐냐? 바로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피난 안전구역. 자, 그런데 이 설치 대상이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은요.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이 설치한다. 그런데 준초고층은요. 50층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해당 해당 건물의 2분의 1층, 딱 가운데 층에서 상하 5개층 사이에 이내에 설치한다. 만약에 40층이야. 그러면 20층에서 플러스 5 빼기 5, 25층과 15층 사이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또 난간 보이죠. 옥상에 출입을 할 수 있는 옥상 광장 추락 방지 필요합니다. 난간 설치합니다. 자, 또 2층 이상 부분의 노대 발코니에 나가서 출입을 할 수 있는 형태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다. 다 시험에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자, 또 대표 공간 뜹니다. 아파트 4층 이상 발코니. 우리 공동주택은요, 3층 이상의 공동주택. 근데 건축법은 4층 이상의 아파트 일대 발코니에 보시면 바로 요 대피 공간을 둡니다. 대피 공간을 둡니다. 자, 그런데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경계벽이 경량구조이거나 피난구이거나 또 바닥판에 밑으로 빠지는 하향식 피난구 있으면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이런 부분 또 보십시오. 차면시설은 뭐냐? 인접대지 경계선상에서 2m 안에 건물을 지으면서 창문을 딱 내. 옆에 땅이 보이죠? 그래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2m 이내에 창문을 설치할 때 이웃 쪽이 안 보이게 차면시설을 설치하더라. 보시고요. 다음에 소방 자동차 접근 통로가 또 필요한 건물이 있습니다. 다중이용 건물, 또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 11층 이상 건축물일 때는요. 소방 자동차 접근 통로를 설치를 한다.
자, 근데 밑에 보시면 11층 이상 말고 11층 딱 11층은 다 둘 다 포함되네요. 11층 이하인 건물은요. 소방관 진입할 수 있는 주요 식별 표시를 제한다. 11층 이상은 소방 자동차, 11층 이하는 소방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까지가 바로 구조 설비에서 중요한 사항들이었습니다.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기타 건축 제한이 됐더네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